여기서는 이 생태계 파트는 난이도가 낮다라는 건, 낮다고 되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킬러 문항이나 1, 2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시간을 빨리.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용어를 쓰냐면 수능 입장에서 보면 얘는 신속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써줘야 돼요. 신속 정확이라는 말. 정확히 풀면서 절대 틀리지 않으면서 빨리 풀어내줘야 됩니다. 그 빨리 풀어낸 시간의 여유분으로 좀 어려운 단원 쪽으로 넘어가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단순하게 외우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솔직히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암기의 비중을 선택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울 건지 이해할 거냐. 그래서 개념이 되면 암기와 이해의 개념. 여기에서는 문제들을 분석해보면 어떠냐면 약간 그림도 많고 말도 많고 이렇게 약간 언어적으로 좀 애매한 느낌을 줘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외웠다라고 해서 외운 건 맞추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약간 언어적으로 좀 사회적인 현상처럼 자연 현상처럼 약간 애매한 문장을 냈을 때 암기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암기의 선택 중 요거는 꼭 외우고 요거는 하지 안 외우고 그러면 조금 더 가자. 그러면 암기해야 할 것만 할 것만 딱 잡아주고는 여기서 이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문제를 외울 것만 딱 외워주고는 문제에서 무엇을 해줘야 돼? 분류를 해줘야 돼. 분류. 무슨 소리냐? 풀었어. 맞췄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 맞췄다 틀렸다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맞췄으면 이제 맞춘 건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돼. 틀린 것들, 그다음에 맞춘 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내가 외워서 맞췄는지, 그렇죠? 필로 푸는 경우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아예 틀리면 틀렸구나라고 하는데 느낌상 요거 같은 데서 맞췄어. 그러면 자신은 그걸 안다라고 생각해. 아는 거 아니었어. 약간 이 말은 컨디션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틀릴 가능성을 얘기지만 절대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외워서 푼 건지 이 해석을 해서 문제와 문제 개념과 문제, 그다음에 보기와 보기 관계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아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요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외우는 거는 여기서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걸로 하려고 그래서 이거 뭐 별로 그냥 혼자 해도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러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다 맞아. 다 맞았나 보다. 근데 뭐가 문제냐. 만에 하나 실수했다고 치자. 어려운 거 맞히고 쉬운 거 틀리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엄청 억울한데 요 단원에서 절대 실수가 없으려면 암기는 최소한으로 하고 이 해석하려고 하는 분류 작업을 하는 비중을 좀 더 높여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이 단원에서 해야 되는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에서 문제를 풍부하게 풀면서 조금이라도 말이 조금 애매해. 느낌상 아는 것 같아. 안 돼. 느낌상 확실히. 왜냐면 거기에 이건 것 같아. 그래서 맞췄어. 오케이가 아니라 조금 그 안에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톡을 보내서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줘요. 그러면 거기 해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개념 공부도 하고 배경 지식도 쌓게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꼭 여기서는 혼자 공부보다 그냥 막 질문해버려. 그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태계가 있는데 먼저 생태계나 동그라미 좀 쳐주고요. 생태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 이 생태계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물과 무생물을 합한 것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물이니까 뭐 그냥 당연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무생물은 뭘까라고 한다면 여기 이 무생물 외우지 마 이런 거는 생물이 아닌 거면 돼요. 그럼 문제는 일단 생물이 아닌 거 당연히 뭐겠어? 기후나 습도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일단 생물이 아니거든. 근데 영향을 생물에게 줄까 안 줄까? 기후, 날씨가 따뜻하다 차갑다 당연히 생물에게 영향을 주겠지. 습하다 습하지 않다 건조하다 물가다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이렇게 낼까? 아니죠. 기후라는 말 대신에 이런 말을 쓸 거야. 어떤 말? 위도라는 말로 쓱 던집니다. 그럼 이해할 수 있어. 저위도가 따뜻하고 고위도가 차갑잖아. 그럼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 이런 무생물적인 부분, 생물적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하면 문제를 풀면서 외울 것만 외워주고 꼭 외울 것만 여기서는 최소화시켜 놓고는 문제 속에서 풀다 보니까 외워지고 그 다음에 안 외워진 것만 외워두시면 다른 친구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더 안정적으로 학원 다니는 이유가 혼자서 공부할 거면 학원 안 다녀도 되지.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 갔다 돈을 뿌려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하려면 그 시간만큼 내가 효율적인 접근적인 공부를 통해서 이건 최대한 안 외워야지 문제를 풀면서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수능 스타일 고등학교 2, 3학년 공부 방법이야. 이게 몸에 잘 배어져 있으면 고등학교 2, 3학년 됐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학습이 돼요. 오케이, 항상 연습하자. 어차피 이거 모르는 거 아니니까 공부법도 같이 이렇게 됐고 거기서 보게 되면 또 하나 개체, 개체군, 군집이라는 말을 각각 동그라미에 좀 쳐보십시다. 개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 군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집이라고 있어요. 자,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는 포인트를 잡으면 외우지마 이런 거는 뭐 그냥 생물 A라고 하는 생물 포인트만 하나 개 사람이면 사람 동연이 아니면 태용이 이렇게 하나만 지정하면 개체에서 어떻게 사자 개체 저 사자 한 마리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군자가 붙었어. 무리군자라고 해서 여기서는 같은 종을 얘기합니다. 그 개체들이 같은 개체들끼리 같은 종이란 뜻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자라고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러면 사자 무리가 되는 거지. 걔네들 같은 종끼리 모여있는 애들을 우리는 개체군, 그래서 뭐 사슴군, 뭐 사자군, 하이에나군, 그러면 하이에나들 어휘를 바꾼 거야. 사자들, 개체군, 사자라는 개체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지. 오케이, 이런 건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기하면서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어질 듯 싶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군집이 있어. 그러면 내가 A라는 생물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군집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 A라는 개체군만 사는 건 아니거든. 여기서 B라는 개체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개체군도 있고요. 여러 개체군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군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들을 싹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생물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서 여기서 이제 밑에 생태계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죠. 밑줄 비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 그래서 무생물 어휘는 다 똑같아. 얘가 생물적 요인이라면 얘는 같은 말이야. 여기다가 같은 말로는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부르고 얘는 생물적 요인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당연하지. 어떤 기후에 따라서 잘 봐봐. 듣기만 해. 어떤 기후에 따라 내가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지. 내가 기후가 나를 맞춰 내가 기후에 맞춰 당연하지. 그러면 누가 먼저 작용을 한 거야? 환경이 나에게 맞춰 살아가는 건 내가 그 다음이지. 그래서 얘가 작용, 그다음에 내가
반응하는 걸 반작용. 그래서 무생물이 생물에게 주는 걸 작용이라고 해서 액션. 그래서 그다음에 생물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환경을 조금씩 나에게 맞게끔 뭐 비버라는 걸 땅을 뭐 땡을 맞는다든지 하잖아. 이건 리액션이라고 해서 반작용이라고 해서 상호작용이라고 나오는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잠깐 끊었다가